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 하나인 부강약품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03000이고,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이 사실 이제 치료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죠. 치료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엊그제는 일양약품이 조금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 며칠 전에는 이제 부강약품이 자회사 콘테라파마 이슈가 있으면서 좀 움직여 주었습니다. 근데 뭐 이따 뭐 기술적인 분석 같이 보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에서 기사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좀 약간 좀 아쉬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발묶인 코로나 한국 임상 환자 모집 완료 한 곳도 못했다. 이게 이제 기사를 보면 약간 좀 팩트가 나옵니다. 팩트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번은 부강약품 시간이기 때문에, 부강약품 가장 먼저 임상시험 최초 승인이 된 기업입니다. 레보비르. 그리고 임상 환자 수는 약 60명으로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 레보비르죠. 성분명 클레부딘.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최초 시험자 대상 선장일이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레보비르가 뭐 초기 경증이 아니라 중등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부강약품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먼저 4월 14일 임상 승인을 받았지만, 그 뒤로부터 한 달 하고 한 1, 2주 뒤엔 5월 26일에 첫 환자를 등록했습니다. 근데 아직 60명의 최초 목표인 60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환자가 늘었지만 임상 환자를 모집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와 코로나19 치료제 등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시면 중등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임상시험 불가능한 여기에 입소를 했고, 경증이니까. 중증 환자는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투여되면서 임상 환자 조건이 맞지 않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다만 렘데시비르가 나온 얘기로만 보면은 가격이 좀 비싸죠 지금. 가격이 비싸고, 중증증 환자들이 사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환자들이 내가 실제로 레보비르를 투여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플라시보 효과의 대조군인지 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환자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환자인데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내가 임상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내가 레보비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임상시험에 그 레보비르라도 받고 싶지, 그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위약, 가짜 약을 투여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 모집에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네. 그리고 환자가 입원하면 임상시험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되면 환자 모집 숨통이 트일 것. 이게 이제 돼야 하는 건데 아직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의약품 안전나라에 부강약품이 임상 이제 승인 나고 진행되는 결과가 있는데, 최초 변경 승인 일자가 8월 26일로 나와 있네요. 8월 26일. 최초 임상 시험 일자는 4월 14일로 돼 있고, 그죠? 8월 26일이면 이때네요. 이때하고 좀 움직였었네요. 근데 이때 나왔던 게 그거였죠. 찌라시였죠. 네 글자의 토종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임박, 뭐 긴급 승인 가능성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풍제약 아니면 부강약품이라는 찌라시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강약품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먼저 했었고, 보시면 임상시험 결과는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고, 시험 대상자도 안 나오고, 뭐 안 나옵니다. 임상시험 계획을 보면은 개요, 중등증, 중등증 클레부딘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는 단일 맹검 무작위, 위약대조. 이게 말씀드리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이제 위약, 가짜약이죠. 그러니까 위약을 받을래, 레보비르를 받을래. 그 레보비르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임상에 들어갔는데 위약군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완전 나 중증 환자인데 위약으로 받으면은 그거보다 최악이 없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등증 환자, 임상 대상은 중등증 환자고 60명이에요. 그리고 레보비르, 클레부딘 이렇게 돼 있고, 대조약 그 위약 여부, 위약이 있고, 연구 설계, 환자는 60명이고 임상시험 기간이 지금 10월까지예요. 근데 이제
딱 이제 9월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남았죠. 근데 아직 치료에 임상 환자가 모집이 안 됐고 그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10월까지 과연 끝낼 수 있고 이것도 연기된 거죠 사실. 이것도 연기된 거고 10월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최초 시험 대상자 선정일은 최초 승인 일자가 4월 14일이었고 약 한 달 뒤인 5월 26일 날 환자가 선정이 됐는데 60명까지는 못 찬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선정 기준은 이제 성인 남자 그 60세 이상 중등증이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제외 기준은 뭐 클레부딘의 부작용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시험 책임자는 고대 구로병원에 이제 계신 김우주 님께서 이제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은 아직 이제 여기 검색을 여기다 이렇게 해보면요, 레보비르 이렇게 치면은 왜 안 나오죠? 부강약품 쳐보면 왜 안 나오죠? 여기 제품명에다가 레보비르를 쳐보면 이 부강약품이 나오는데 모집 중으로 나오죠. 지금 뭘 모집하고 있으면 이제 환자를 모집하고 있겠죠. 승인은 먼저 났는데 환자 모집에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왔던 이미 이때부터 부강약품이 올라왔던 거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덱사메타손, 대주주 매도 덱사메타손, 자회사 이슈들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온 상황이고, 여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 던지는 전략 하나밖에 없다. 하나랑 완전히 레보빌 이야기가 나면 45,000원을 뚫고 갈 텐데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네. 오늘 움직였던 게 신일제약도 최근에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영진약품도 덱사메타손 관련주로도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약품도 과거에는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좀 자회사였고, 덱사메타손 일시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품 자체가 그렇게 그 스테로이드제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안 하는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덱사메타손은 엮인 제약 회사가 많은데, 그걸 그냥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스테로이드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렘데시비는 또 엄청 비싸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도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만, 결국 이 레보비르 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하는데, 지금은 단기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물대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는 저 밑에서 누가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버텨주고, 매물 그 주가에서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면 일단 이 구간 안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봐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고점에 던지는 전략 외에는 조금 시간 투자를 하면서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강약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치료제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